태권도요? 그건 폭력적인 무술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2023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이 한국의 제안을 일제히 거부했습니다. 동양의 격투기를 서구 교육에 도입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아이들이 더 공격적으로 변할 게 뻔해요. 하지만 불과 1년 후 같은 장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유네스코는 태권도를 글로벌 인성교육 표준 프로그램으로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합니다. 그 발표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1년 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유네스코 교육국장이었습니다. 무려 28개 국가가 태권도를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학교 폭력은 평균 56%나 감소했습니다. 폭력을 가르치는 무술이라고 생각했던 태권도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었을까요? 반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3월 15일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위치한 유엔 본부 대회의장은 전 세계에서 모인 교육 전문가들로 가득했습니다. 60여 개 국가에서 온 250여 명의 교육부 장관과 관료들, 그리고 교육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태산 한국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손에 든 두툼한 발표 자료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간 교육 현장에서 몸담아온 그였지만 이렇게 많은 국제 인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장 앞쪽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마크 톰슨 유네스코 교육국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암울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청소년 우울증 발병률은 48%, 학교 폭력은 62% 증가했습니다. 회의장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붉은색 그래프들은 전 세계 교육 현실의 참담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윌슨 미국 교육위원회 대표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시도했는데 프랑스에서 온 마리 두부아 교육부 차관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교사를 늘리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때 독일 대표인 한스 뮬러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자체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동의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크 톰슨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증상만 치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 인간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이 있다면. 그때 김태산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마크 톰슨이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표님 말씀해 보세요. 김태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만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나라에서 그 효과가 증명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태권도입니다. 순간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로버트 윌슨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태권도라고요? 그건 무술 아닌가요? 폭력을 가르치자는 건 아니죠.
다른 참석자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일본 대표인 사토 히로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술로 교육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김태사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태권도와 제가 말씀드리는 태권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닙니다. 이는 수백 년간 우리 민족이 전해 내려온 철학이자 인성교육의 정수입니다. 회의장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의 5가지 정신을 아십니까?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인간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들입니다. 김태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예의는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염치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인내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극기는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를, 그리고 백절불굴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마리 두부아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런 정신이 실제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김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23개 국가에서 태권도 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태권도를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한 학교들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교 폭력은 평균 56% 감소했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은 43% 향상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도는 71% 높아졌고 학생들의 자존감 지수는 무려 83%나 상승했습니다. 한스 밀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네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 가능한가요? 김태산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태권도는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합니다. 몸의 움직임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정신력을 기르며 타인과의 조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권도가 경쟁이 아닌 완성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의미를 둡니다. 마크 톰슨이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핀란드 헬싱키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2020년 9월 핀란드 헬싱키의 칼리오 중학교는 완전한 무법지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안나 레이노넨 교장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학교가 아니에요. 전쟁터예요. 15살 미카엘은 학교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화가 나면 책상을 뒤엎고 친구들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지난달에는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죠. 14살 엠마는 끔찍한 상처들이 팔에 가득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서 숨어 울며 수업 시간에는 멍하니 앉아 죽고 싶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16살 레오는 수업 중에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며 돈을 뺏기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학급 절반 이상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학부모들은 전학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교육부에서 보낸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제안서였습니다. 태권도라고요? 그게 뭔가요? 젊은 교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안나 교장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한 달 후 박민수 태권도 사범이 헬싱키에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지 않고 말수도 적은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처음 그를 본 교사들은 실망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마리아 홀른베리 담임교사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첫 수업날 체육관에 모인 25명의 학생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미카엘은 뒤에 앉은 친구의 머리를 때리고 있었고, 엠마는 구석에서 손목에 상처를 만지작거리며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레오는 다른 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뭘 쳐다보는데? 레오가 소리를 지르자 몇몇 학생들이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교실 한쪽에서는 몇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박민수 사범이 조용히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정중한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태권도를 배우게 된 박민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발차기나 주먹질을 배우지 않을 거예요. 학생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을 배울 거예요. 박민수 사범이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여러분,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나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거예요. 15살 미카엘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성숙해지면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착하게 살면 죽어요. 맞기 싫으면 때려야 하고, 괴롭힘 당하기 싫으면 더 무서워져야 해요. 그의 주먹에는 친구를 때려서 생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민수 사범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미카엘아. 진짜 강한 사람은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호해주는 사람이 진짜 강한 거야. 그날부터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인사법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둘째 주에는 기본 자세를 배우면서 집중력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산만했던 아이들이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셋째 주에 일어났습니다. 수업 중에 14살 엠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이혼 얘기를 하시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엠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밤 절망스러운 생각만 들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그녀의 손목에는 가슴 아픈 상처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마리아 교사는 그 모습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박민수 사범이 엠마 옆에 앉았습니다. 엠마야, 힘들지? 엠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태권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 팩절불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하지만 혼자 견디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모두 함께 견디는 거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가장 폭력적이던 미카엘이 조심스럽게 엠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엠마야,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미카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범님 말씀이 맞아. 우리가 서로 지켜주면 돼. 혼자가 아니야. 레오도 엠마 옆에 앉았습니다. 엠마야, 미안해. 내가 너를 무서워하게 만들었지? 이제 달라질게. 우리 모두 달라질 거야. 엠마야,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엠마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홀른베리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맞나요? 석 달이 지나자 학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주먹 다짐을 벌이던 학생들이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항상 우울해하던 엠마는 상담 동아리를 만들어 비슷한 고민을 가진 후배들을 도왔습니다. 레오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미카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그가 이제는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폭력은 약한 사람이 쓰는 방법이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마음으로 상대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미카엘이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안나 교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나 레이노넨 교장이 박민수 사범에게 말했습니다. 사범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한 건가요? 박민수 사범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원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그 마음을 꺼내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태권도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해 겨울 핀란드 교육부에서 칼리오 중학교에 시찰을 나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였습니다. 학교 폭력 제로, 학습 집중도 대폭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파울로 아을베리 핀란드 교육부 차관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는 치유입니다. 그 소식은 곧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교육 관계자들이 핀란드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태권도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양의 무술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친다고? 우리 전통과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런 우려들은 실제 결과를 보면서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미카엘의 어머니인 헬레나 요한손이 학부모 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반대였어요. 집에서도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동생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듬해 봄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 교육자 대회에서 칼리오 중학교 학생들이 태권도 시연을 했습니다. 미카엘, 엠마, 레오를 비롯한 20명의 아이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시연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놀랐습니다. 아이들의 동작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예의와 배려였습니다. 한 학생이 실수를 하자 다른 학생들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넘어진 친구가 있으면 즉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관객석의 교육자들은 점점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술 시연이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박민수 사범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은 태권도 기술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마음입니다. 1년 전 이 아이들은 서로 싸우고 울고 상처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권도가 추구하는 인간 완성입니다. 기술의 완성이 아니라 인격의 완성입니다. 그날 이후 유럽 각국에서 태권도 교육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반대했던 사람들도 실제 결과를 보고 나서는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 뉴욕 UN 본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크 톰슨 유네스코 교육국장이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발표한 내용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유네스코는 태권도를 글로벌 인성교육 표준 프로그램으로 공식 인정한다는 내용을 정식으로 발표합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현재 유럽 12개국, 북미 3개국, 아시아 8개국, 그리고 아프리카 5개국이 태권도 기반 인성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상 국제협력관은 객석에 앉아 이 순간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의구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태권도를 제안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링컨 중학교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 브라운 교장은 한국에서 온 이정훈 사범과 함께 학교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불과 6달 전만 해도 이 복도는 아이들의 싸움 소리로 시끄러웠는데 지금 복도에는 아이들이 차분히 걸어다니며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6살 마커스는 예전에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수업을 방해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며 교사들 말을 듣지 않던 아이였죠. 하지만 지금의 마커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범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마커스가 이정훈 사범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범은 마커스의 변화가 가장 기특했습니다. 마커스야, 오늘은 네가 후배들을 도와줄 차례야. 마커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문제아였던 자신이 이제는 후배들의 멘토가 된 것입니다. 태권도 수업이 시작되자 마커스는 새로 입학한 새내기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나는 마커스야. 태권도가 처음이지? 긴장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학생들이 마커스를 바라보며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독일 베를린의 괴테 김나지움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슈미트 교장은 한국에서 온 박소연 사범과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범님, 정말 놀라워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제안했어요. 16살 한나는 태권도를 배우기 전까지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려워했죠. 하지만 태권도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한나는 이제 학생회장이 되어 학교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권도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세요. 예의와 존중 그리고 배려. 이것들이 우리 학교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한나의 연설에 학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태권도를 배운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를로스 산토스 사범은 빈민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3살 루카스는 거리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온갖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범님, 저 같은 애도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루카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를로스 사범이 루카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루카스야, 내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숨어 있어. 다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이야. 몇 달 후 루카스는 학교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우수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고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범님, 제가 나중에 크면 사범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루카스의 말에 카를로스 사범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중학교에서는 왕따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고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이들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핀란드 헬싱키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계 최초로 태권도를 도입했던 칼리오 중학교에서 5년 후 재회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미카엘, 엠마, 레오가 박민수 사범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범님. 아이들이 박민수 사범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사범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13살이 된 미카엘이 말했습니다. 사범님, 저는 지금 후배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사범님께 배운 것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엠마도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우울해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태권도에서 배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레오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학생회에서 활동하면서 학교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어요.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박민수 사범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변화가 바로 태권도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날 저녁 행사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교육자들과 태권도 사범들이 모였습니다. 안나 레이노넨 교장이 마지막 인사말을 했습니다. 5년 전 우리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작은 씨앗 하나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마크 톰슨 유네스코 교육국장이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태권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기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다움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법이었습니다.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순간 무대 위로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마커스, 독일의 안나, 브라질의 루카스, 그리고 핀란드의 미카엘, 엠마, 레오까지.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같았습니다. 자신감과 따뜻함,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태권도 품새를 시연했습니다. 완벽한 동작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박민수 사범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이 보여준 것이 바로 태권도의 참모습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전한 것은 발차기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는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민수 사범은 혼자 헬싱키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5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전해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것을, 절망에 빠진 아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것이라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김정호 관장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민수야, 오늘 네가 뉴스에 나온 거 봤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해낸 일이 바로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이야. 박민수 사범은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내일 또 다른 나라의 아이들이 태권도를 통해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작은 씨앗이 전 세계에 사랑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